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드디어 벤치에서 옵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손이 더 이상 묶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픽 브룩 기자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hand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손이라는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보면 완전 초월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시안컵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 토트넘이 완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아스톤빌라가 맨유에게 2대1로 졌죠. 굉장히 재밌는 소식인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토트넘이 결국에는 이번 라운드 4위에 등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톤빌라는 46점으로 5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토트넘이 4위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세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은 각자 승점 52점, 54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맨시티는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 팬들은 벌써 우리가 14경기밖에 이번 시즌에 남지 않았다니 너무 시즌이 빨리 지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유로피안 게임이 없고 그리고 컵 게임도 없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41경기밖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19 시즌 그리고 2020-21 시즌에는 거의 58경기를 치렀는데, 근데 이제 41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당연히 시즌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경기가 많지 않다라는 느낌인 건데, 그리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공격적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 든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어의 격언이 있죠.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즐거울 때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데 지난 시즌 시간은 날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다는 거죠. 지난 시즌은 경기가 많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인데, 근데 이번 시즌은 사실은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많은 팬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토트넘이 4위고 지금 유로파 리그 자리에는 아스톤빌라 그리고 맨유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7위 자리에는 뉴캐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면 첼시가 10위, 어떻게 해도 10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첼시의 운명이 지금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첼시의 팬들도 집 같다. 이 10위권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스날 팬도 첼시가 10위에 다시 돌아왔다. 진짜 전 세계가 다시 힐링,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첼시의 10위는 또 다른 아스날의 4위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스날이 4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사스날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첼시가 첼10이 되지 않을까. 약간 발음이 좀 그런데 첼10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던 지던 비기던 첼시는 항상 10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맨유 되게 잘하지 않았냐, 어쨌건 경기력이 안 좋아도 가끔씩 승점 3점을 따내는 방법을 찾는 것 같다. 아스톤빌라전에서 여하튼 승리를 거두면서 맨유가 갑자기 약진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은 진짜 모든 포지션이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죠. 사실은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의 승점 차이도 1점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맨유와 뉴캐슬의 승점 차이도 5점이고, 그리고 사실 맨 위에 이 리버풀에서부터 토트넘까지 승점 차이가 7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시즌인데, 그런데 토트넘의 하반기, 특히 남아있는 14경기는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벤치에서의 옵션들이 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손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 손이 이제 실제로 이 손입니다. 손흥민이 아니라 손인데, 근데 이거를 손흥민으로 번역해도 사실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인데, 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번 시즌 토트넘이 굉장히 오랫동안 lack of options, 그러니까 옵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교체 명단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굉장히 어떤 선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나 아니면 좀 주변적인 선수들, 그러니까 좀 주요 선수들을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청나게 좀 힘든 상황에 있었다. 디스팅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튼전에 딱 봤을 때 뭔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벤치에서 나온 멤버들 때문인데 자, 일단 손흥민과 비수마가 인터내셔널 토너먼트 각자의 컵 대회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브래넌 존슨도 이제 교체 명단에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되면서 한 60분대 정도죠. 그때 동시에 투입이 되면서 토트넘이 경기를 좀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손흥민 선수와 브래넌 존슨의 이 패스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손흥민 선수가 교체 명단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컵 대회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해준 건데 토트넘이 만약에 이기고 있었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도 됐을 수 있겠지만 1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투입이 될 뻔했고 투입이 되기 직전에 사르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동점 상황에서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6분의 추가 시간 중에 6분이 딱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공을 주고 히샬리송이 소원에게 공을 주고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존슨에게 퍼펙트 로우 크로스 굉장히 완벽한 낮은 크로스를 제공을 하면서 결국에 골이 들어갔죠. crowd erupted. 이 팬들이 완전 터졌다. erupted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막 화산이 터질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 이 관중들이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벌떡 일어서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에 그런 교체를 하지 못했더라면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 티모 베르너라던가 아니면은 클루셉스키가 거기에서 뛰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최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티모 베르너가 여기서 받았다. 물론은 굉장히 빠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휘어서 차준 공, 이 공의 퀄리티 자체가 사실은 티모 베르너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크로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끝에 만약에 클루셉스키였다. 여러분들 클루셉스키가 이 공에 닿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이 그냥 베르너의 이 직선 공에다가 그냥 이 클루셉스키가 뒤늦게 뛰어들어오는 장면이 지금도 상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예상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죠. 그런데 교체 투입된 손흥민 선수 몸을 던져가면서 이제 크로스를 줬고 그리고 존슨 이 재빠른 존슨의 마무리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교체 투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No one should be in any doubt.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엄청난 아주 훌륭한 플레이가 될 것이라고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엄청나게 빠르게 뛰면서 균형도 살짝 무너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을 whipped 채찍처럼 탁 쳐내면서 이 왼발로 쳤죠. 심지어 왼발로 이 공을 딱 완벽한 어떤 컬을 주면서 존슨에게 딱 들어가고 그리고 상대방의 S2P난 그러니까 이 막으로 들어온 수비수는 닿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궤적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한 부분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좋은 부분은 또 반복해야 되니까 Maybe it looks simple. 굉장히 쉬워 보이겠죠. 무언가가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But that ball that Sonny plays.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한 그 공은 진짜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클러치를 해야 되는, 딱 힘을 내야 되는 딱 그 순간에 finding the right pass, 완벽한 패스를 딱 찾아내는 거. 진짜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위해서 카타르에서 뛰다가 온 선수처럼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가 막 지쳐 보이거나 막 체력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막 처지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토트넘이 베르너, 히샬리son, 클루셉스키, 손흥민, 존슨을 지금 데리고 있고 심지어 마노르 솔로몬까지 이 최전방 세 자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6명의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토트넘에게 far stronger position, 앞으로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전에 당연히 선발 출전할 것이다 라고 외신이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좀 지치거나 뭔가 좀 안 풀리는 상황이 되면은 베르너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존슨이 이제 선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클루셉스키가 어떻게 보면은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베르너를 옆에 두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출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여하튼 요즘에 히샬리송의 폼이 좋은 거는 또 부정할 수가 없죠. 미드필드에서도 이제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르가 일단은 컵 오브 네이션스 컵 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오고서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드리고 벤탄쿠르를 비수마로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나쁘지 않은 자원이고 여하튼 토트넘이 미드필드 자원이 풍성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하지만 기사에서 주목하는 선수는 역시 손흥민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경기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무언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 It's likelier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은 뭔가 게임이 안 풀리다가도 그래도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특히 지난 경기 96분에 딱 터졌죠. 야, 진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Spurs can rely on his rare brilliance. 진짜 비범한 훌륭함.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비범한 훌륭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드 클래스 스킬, 결국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도 진짜 그러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벤치부터가 아니라 선발에 매주 선발로 출전하는 선수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어쨌건 후반전에는 또 교체가 되어서 들어온다거나 다양한 선수들의 조합이 생기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선수들을 투입하고 있었다. 뭔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 미드필드나 아니면 최전방에서는 특히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토트넘이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스쿼드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늘 강하게 경기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이 토트넘이 사실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잃은 승점이 거의 한 18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토트넘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따낸 승점이 15점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벤치가 얕으냐 아니면 깊으냐 이 차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기고 있던 경기도 지고 혹은 지고 있던 경기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까지 돌아왔다. 야, 진짜 토트넘은 벤치도 이제 빵빵하고 선발진도 확실하게 갖춰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쫓기 입은 손흥민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발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토트넘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란의 EPL 시즌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인데 현재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